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8월 첫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치판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제가 비정상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자들이 보수의 진보, 진보의 보수, 보수의 개혁을 말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러면서 입을 털어대고 있습니다. 진중권, 정의당 진중권, 그리고 좌파 패조 김경률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이것이 한동훈 효과입니다. 더 넓게 생각해보면요, 이준석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려대, 이준석은 대전에 있는 야간대학 성접대를 나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린 인간입니다. 열받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준석 학력에 대해서 그만큼 했으면 됐다, 국민들이 다 안다. 이준석 스스로도 프로필을 고쳐가면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력 비리에 대해서는 좌와 우가 없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세금에 손대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력의 힘으로 국민 알기를 개똥같이 아는 그런 권력자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그 부정과 부패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야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이죠. 공정과 상식을 기본으로 땀의 가치를 아는 국민만이 이 땅에서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주는 정의입니다. 이준석은요, 음서 정치인으로 지금까지 12년 넘게 하버드 복수 전공이다 라면서 국민을 속여오면서 그 위조한 서류로 4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10억 내기 하고 또 1억 내고 토론하자느니 헛소리 하다가 2004년에 슬그머니 네이버 프로필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고친 학력 또한 가짜죠. 이 사회가 미쳐 돌아가지 않고서야 학력을 속이고 국민 세금에 손대고 이런 사기꾼들을 용납한다라는 건 정말 놀라울 뿐이죠. 문재인도 그렇고 김정숙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김혜경도 그렇고 저 좌파 진영에서 한두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세금에 손대는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졌다라고는 하나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이준석 허위 학력으로 사기치며 살다가 국민 세금에 손대놓고서는 반납을 한다는 의지만 피력하다가 3억 이상 쓴 정황도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있는 그 학력 비리, 공문서 위조 뻔뻔하게 넘기다가 활용 점점인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까지 들통이 날 지경입니다. 논문 표절은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탈취,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자녀에 대해서 허위 스펙, 11가지 허위 스펙 중에서 논문 대필과 윤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맥락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덕적으로 일반 국민들보다 더 타이트한 잣대가 주어지는 공인으로서 논문 표절은 지금 현재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자격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이 논문 표절 의혹이 일자 어떻게 했습니까? 막사니 아예 논문을 취소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버드대 첫 번째 유색인종이었죠. 유색인종 총장이다 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논문 표절 의혹이 일자 바로 클로딘 게이 총장이죠. 결국 사임했습니다. 하버드대 윤리 기준이 엄청나게 유별난 것 아니고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지정하고 있죠.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연구 위조 얘기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표절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절을 죄악시하는 서구 문화에서는 이준석 발도 못 붙일 그런 허접한 인간이죠. 어찌단 판이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설쳐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정치만큼은 후진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입 부분이 좀 길었는데요. 하버드 호소인 이준석, 하버드 체험학습을 다녀온 이준석 학업 성취 총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서울과학고 수학 전교 97등 이준석이 노무현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전액 학비를 지원받고 하버드에 갔습니다. 중국어는 전교 1등이었죠. 미국 SAT 점수가 1440점, 현재 미국 주립대 입학 수준도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이 1440점을 받고 하버드에 갔습니다. 조민보다 못하죠. 하버드 입학 에세이는요,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를 찬양한 글을 썼습니다. 하버드 4년 동안 총 32개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요. 그 중에 반절이죠. 16과목이 교양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일본 목파나 한국 근대사 공자학도 있습니다. 들었던 내용만 보면요, 하버드 문화센터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12년 동안 컴퓨터학과 경제학 복수 전공 학위 취득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2023년부터는 갑자기 컴퓨터학 그리고 경제학을 Joint Concentration, 그러니까 JC 융합과정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고 말을 바꾸면서 복합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JC는 전공도 아닐 뿐더러 경제학은 Joint Concentration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정리를 해보면요, 그냥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학 학사 취득을 위한 전공 필수 과목 이수가 미달입니다. 1, 2학년 때 전공을 선언할 수 없을 수준의 수업을 들었고 하버드 학칙에 꼭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학 학사 또한 의심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소위 졸업 논문이라고 제출한 서울시 지하철 신 7호 노선 설계 논문은 갑자기 컴퓨터학 교실이 아니라 하버드 공대 2007년에 제출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제보로도 찾았고 2004년에서 2007년 그 사이 동안에 한국에서 또는 지하철에 관련된 서울시에 관련된 뭐 자료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마 뭐 여러 개를 가지고 짜집기 했다라기보다는 몇 개가 추려지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지하철 건설에 따른 공간적 영향 분석이라면서 여홍구 한양대 도시공학 교수님과 최창식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이 논문이 원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하드카피를 얻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홍구 교수님은요, 명예 교수님으로 아직도 생존해 계시기도 합니다. Analysis of Spatial Impact with Seoul Subway Line 7 Construction 이라고 해서 이준석이 논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컴퓨터 학과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코노믹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땡긴 것 같은데 이코노믹스와는 다른 부분이 있죠. 경제학이 이코노믹은 그 경제에 대한 뭐 분석 이런 건데 대충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다라는 것이고 예전에 인터뷰에서 누가 감히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경험치로 뭐 검증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준석의 말 많이 웃습니다. 이준석의 페북 포스팅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2004년 한양대 공대 도시공학 논문과 비교 분석할 것이고 2007년에 작성된 이준석의 하버드 졸업 논문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도시경제학 전공 필수 과목 하버드에서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공인 하버드 성적표 그거 이준석이 성적을 가리기도 했죠. 거기에 보면 기초경제 과목 5개 수강했습니다. 컴퓨터학 학사라고 주장하면서 도시경제로 졸업 논문을 펼쳐냈다. 그냥 구색 맞추기 하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그리고 에드워드 글로서 교수님이라고 지금 현재 하버드에도 계십니다. 경제학 주임 교수님이신데요. 본인의 논문을 함께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준석과 논문 작업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준석이 영어로 작성한 졸업 논문 내용을 한글로 구체적으로 서술을 본인이 했습니다. 지금 대조 작업 시작했는데요. 재밌습니다.
이준석의 삼계동 지하철 급행 공약 스토리라면서 2018년 3월 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난 선거의 공보물을 다시 꺼내본다. 내가 하버드에서 컴퓨터 공학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면 졸업할 때 졸업 연구는 뭘 해서 논문을 썼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너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논문이 등재되지가 않아서 하버드에서 서치가 안 되고 그냥 하버드의 그 변두리 창고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은 했습니다. 도시경제학 지도 교수가 에드워드 글로소 교수님이었는데 그 당시 2007년에 내가 했던 연구는 다음과 같았다. 혼자 연구한 거죠. 혼자 오타쿠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서울시에 전화해서 하버드 블라블라 교수님 연구실의 학생인데 서울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역간 통행량 데이터 한 달치가 왔다. 이게 나에게 이렇게 쉽게 제공된 것이 합법적이었는지 나도 아직도 모르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KDI 분석하고 있던 자료를 어디서 쉽게 받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한 2004년쯤에 유승민 의원 실에서 인턴을 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KDI 출신입니다. 유승민은. 그래서 쉽게 뭔가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서울의 도심지, 부도심지를 교통수요지로 지정한 후에 그 당시 부동산 가격 사이트로 으뜸이 같은 부동산 114를 크롤링해서 서울시는 모든 아파트 단지 가격 정보를 가져왔다. 이 부분 서울도시연구 2004년에 나온 겁니다. 제5권 제4호 페이지 4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고요.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7권 제2호 제7권에 보면 157페이지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아파트 단지별로 서울의 교통수요지까지 가는 접근성 데이터를 나름 나만의 수식과 방법으로 계산을 해냈다. 뭐 컴퓨터학이라서 본인이 수식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이거는 서울도시 연구 제4호 제5권 페이지 5쪽에서 6쪽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호 제7권에 보시면요. 페이지 156쪽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다음 교통 접근성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를 최대한 여러 가지 뽑았다. 이것도 서울도시연구 제4호 제5권 7쪽에서 8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호 제7권에 보시면요. 페이지 158쪽도 매우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준석의 논문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의 말로 그 내용과 유사한 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의 페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의 교통 편의성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200m 곱하기 200m 그 사각 지역구 단위로 나누면서 이제 길찾기 알고리즘을 아는 걸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리즘을 아는 걸 총동원해서 뭔가를 찾아냈다라는 거죠. 수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지하철 노선을 신규로 어디에 건설하면 교통 편의성이 평준화되는지 몇 개 노선을 찾아보았다. 이거는 국토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을 하버드 체험학습하는 인간이 생각을 해냈다라는 거니까 참으로 천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결국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 시기라 종합부동산세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비스무리하게 교통 편의성이 좋아진 지역의 집값 상승분이 가져오는 종부세 인상분이 지하철 건설비를 상쇄해낼 수 있는 노선들만 출연했다.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도시연구 제4호 제5권 페이지 9쪽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호 제7권 페이지 160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낸 결과는 이라면서 결과는 그 당시에 지금의 경전철 동북선과 서부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 또한 서울도시연구 제4호 제5권 제4호 페이지 10쪽에서 11쪽에 결론을 내놨네요.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서울에 급행 지하철의 실내가 없었기 때문에 급행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지만 노선 신설에 버금가는 형태로 지난 선거에서 4호선, 7호선 급행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블라블라 이준석 혼자 블라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이 컴퓨터학 그리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라고 쓴 졸업 논문인데 참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서울시 지하철 노선 설계 우습습니다. 이게 컴퓨터학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화면 한번 띄워드릴 거면요. 맨 밑줄에 공대 논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준석 원본을 공개해보기 바랍니다. 아마 이준석의 성적을 공개 못하는 것처럼 아마 이 논문 또한 공개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에드워드 글로서 교수님과 나눴던, 그 비서분과 나눴던 메일이 있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학 지금 현재 하버드에 계십니다. 에드워드 글로서 교수님의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이 이준석의 논문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라면서 리스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니는 누구랑 공부를 한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컴퓨터 경제학 복수 전공, 복합 전공이든 뭐든 졸업 논문이 왜 공대 논문으로 했냐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중국어 8과목 수강했죠. 그리고 중국어 상장을 획득한, 황당하게 성적을 가리고 성적표를 공개했지만 수강한 과목만 봐도 하버드 평생 교육원 수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가서 한국사, 고대 그리스 역사, 글쓰기, 원투 이따오 수업을 수강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도 대충 답 나오지 않습니까? 막상 하버드 가서 과학 천재들하고 경쟁을 하려니 경쟁이 안 되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고 중국어에 전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고, 수학, 전교 97등 하버드 입학생 중 바닥 꼴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보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진실을 추구합니다. 불법에 대항하지 않고 불법을 보고 덮는다라는 것은 정의의 부재죠.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를 찾아가고 있는 김영윤TV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의를 찾아가는 부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되고 왜곡되지 않은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